안녕하세요. 백세동행 여러분.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수많은 심장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심장마비는 그냥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운이 나쁘면 가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매일같이 목격합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단 한 가지 행동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생존법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지켜온 진짜 현장의 지혜입니다. 그동안 제 환자들 중엔 119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 버틴 분들도 계셨고 기침 한 번으로 생을 연장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과 1분의 망설임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여러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행동을 분명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하시죠.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은 반드시 경고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하찮게 여기거나 익숙해서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요 며칠 몸이 평소와 조금이라도 달랐던 적 있으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그게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 답답했는데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조금이 바로 심장의 SOS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은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 중앙이 묵직하게 조이는 느낌, 왼쪽 어깨나 턱으로 번지는 통증,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 심지어는 단순한 소화불량 같은 증상까지.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건 심장이 곧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해 전 68세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많았습니다. 술, 담배도 끊었고 등산도 꾸준히 하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하려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답니다. 하지만 요즘 소화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 도중 그분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땐 이미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30분의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시간 동안 기억의 일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회복 후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한 번도 제 심장이 그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그날 아침 그냥 5분만 쉬었더라면,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5분이 생과 사를 갈랐던 겁니다. 심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조용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건 심장이 멎기 전에 분명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해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짧은 순간에 단 한 가지 행동을 했던 분들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 있다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 몇 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혼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상체를 약간 기울입니다. 심장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눕습니다. 하지만 누워버리면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순간엔 피가 위로 잘 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 뒤에 벽이나 소파를 받치고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줍니다. 이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가장 줄여줍니다. 호흡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의식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움직이지 마세요. 심장이 산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몸을 움직이면 그만큼 더 빨리 쓰러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더 빨리 지칩니다. 휴대폰이 손 닿는 곳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119를 눌러야 합니다. 만약 음성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숨이 찬다면 전화 연결만 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못해도 구급센터는 침묵만으로도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몇 초를 망설이다가 쓰러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눌러주세요. 세 번째,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가장 모르는 살아남는 행동입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 강하게 기침을 반복하면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유지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복부의 힘으로 최대한 세게 기침을 합니다. 기침할 때마다 혈액이 심장에서 밀려나가 뇌로 산소를 보냅니다. 이걸 2초 간격으로 꾸준히 반복하세요. 후, 컹, 후, 컹. 이런 리듬으로 숨이 이어지는 한 계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십니다. 기침이 심장을 살린다고요? 네, 실제로 응급의학 논문에서도 이 방법은 카프 CPR, 기침 심폐소생술이라 불리며 혼자 있을 때 생존율을 높이는 유효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 밖에서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119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심장약이나 아스피린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주머니나 서랍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혀 밑에 하나를 넣고 녹이세요. 만약 약이 없더라도 집에 있는 일반 아스피린 300mg을 씹어서 삼키면 됩니다. 이건 혈전 형성을 늦추고 혈류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절대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삼키기 어려우면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듯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두세요.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행동입니다. 쓰러진 뒤엔 구급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남아있다면 현관문을 미리 열고 핸드폰은 스피커폰으로 두세요. 그 한 가지 행동이 구조 시간을 1분 이상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그 1분이 바로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70대 환자분은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있던 덕분에 혼자서 5분을 버텨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때 문을 열어두고 기침을 안 했으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단 몇 분의 대처를 배우지 못한 죽음입니다. 이 행동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혼자 있을 때 이 5가지 행동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는데 평소 건강하셨고
혈압약만 조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4시,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내는 지방 친정에 내려가 있었고 그분은 혼자 집에 계셨죠. 그날 새벽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체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쏟아지며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죠. 그분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전에 제가 강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심장이 조여오면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라. 그분은 급히 몸을 일으켜 등을 벽에 기대고 상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침을 하며 숨이 멎지 않도록, 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과 싸웠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눈앞이 어두워지려는 순간마다 그는 다시 기침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 3분이 지났을 때 가슴 안에서 쿵 하며 무언가가 다시 뛰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분은 그 틈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냥 전화를 켜둔 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쓰러질 걸 대비해 기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과 5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기침을 이어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혈관이 99% 막힌 게 확인되었고 응급시술로 혈관을 뚫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돌아오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퇴원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새벽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침하세요. 기침하세요. 그 소리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은 단지 정보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순간에 평소에 몸이 기억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분은 앉아서 기침을 하라는 말을 기억 속 깊이 새겨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분의 생명을 지켜준 거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심장마비가 와도 혼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분처럼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 5가지 행동을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났다는 건 기적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오래 이어지려면 그날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심장은 한번 멈췄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무리하거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또다시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건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수많은 회복 환자들을 보면서 공통된 5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일정한 리듬을 가지세요. 심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수면, 식사, 활동이 일정해야 심장의 박동도 안정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습관, 이런 불규칙이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는 심장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깨어 있으면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심장을 평생 지켜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천천히 걷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달리는 게 아니라 걸을 때 회복됩니다. 셋째, 소금과 기름을 줄이세요. 심장은 염분과 지방에 민감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2배로 일하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이 피를 내보내도 잘 흐르지 않게 합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심장을 쉬게 하는 식사로 바꾸세요. 즉,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로 구성하고 튀김류, 소시지, 국물 음식은 피하세요.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심장에게 주는 하루의 휴식입니다. 넷째, 스트레스의 근원을 줄이세요. 심장은 감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화를 내면 맥박이 빨라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심장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 짧은 평온이 심장에 가장 큰 약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심박 변동성이 안정되고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오늘도 뛰어줘서 고마워 내 심장아 이 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 이후 12년째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마음의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감정을 가질수록 그 박동은 오래 고요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심장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리듬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내가 조급할수록 심장은 빨리 뛰고 내가 안정될수록 천천히 고요하게 오래 뜁니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평생 고요히 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2세의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어요.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무리하게 쓸 줄 몰랐어요. 그분은 어느 날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가스레인지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고 양 어깨로 통증이 퍼지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김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몇 분 후 몸이 식어가고 손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에는 아들이 설치해둔 스마트 스피커가 있었고 그분은 희미한 목소리로 119 불러라고 외쳤습니다. 그 음성을 감지한 기기가 자동으로 신고를 해 구급대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관상동맥이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 후 가까스로 회복하셨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커다란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심장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그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심장은 남이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오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식사도 바꾸셨습니다. 짠 음식 대신 생선과 채소로,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처음엔 가족들이 엄마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라고 농담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마칠 때마다 노트 한쪽에 짧게 썼습니다. 오늘은 숨이 편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분의 심장을 다시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혈압도 약을 줄여도 될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진료를 마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쓰러지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제 심장에게 미안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는 제 심장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성으로 돌볼 때만 다시 강해집니다.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과 삶의 리듬을 담는 그릇입니다. 삶을 바꾸면 심장도 달라집니다. 심장은 한번 멈췄던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두 번째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한번 겪은 사람에게 재발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재발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심장 재발 방지 7가지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1시간은 심장 준비 시간으로 두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급하게 움직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심장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엔 혈압이 높고 혈관이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눈을 뜨면 잠시 누워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고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혈류를 깨워주세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을 깨우는 하루의 의식입니다. 둘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철저히 줄이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은 한 숟가락만, 김치나 젓갈은 작게 덜어 먹고 튀김과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대신 삶은 음식, 구운 생선, 채소 반찬으로 구성하면 혈관의 유연성이 되살아납니다. 심장은 깨끗한 피를 좋아합니다. 셋째, 조용한 걷기를 하루 습관으로 만드세요. 운동 중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조용히 걸으세요. 특히 식후 30분 이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70대 환자분께서 3년째 매일 아침 걷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심장 기능 수치는 40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넷째, 술과 담배는 완전히 멀리하세요. 하루 한 잔은 괜찮다. 이건 심장에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자극하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피를 끈적이게 만듭니다. 특히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직접 본 결과입니다. 한순간의 쾌락보다 평생의 박동이 훨씬 값집니다. 다섯째, 수면을 치료의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잠은 심장의 약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해 심장이 쉴 틈을 잃습니다. 하루 7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혈압과 심박수가 놀랍게 안정됩니다. 심장은 조용한 밤을 통해 회복합니다. 여섯째, 분노와 불안을 관리하세요. 심장은 감정의 온도계를 갖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불안하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심리적 긴장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억누르지 말고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웃는 것.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의학적인 심장보호법입니다. 제가 본 장수 환자들은 하나같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곱째,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시며 약을 끊거나 검사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혈관은 막히기 전까지 아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곧 예방입니다.
이 7가지 루틴을 지키는 환자분들은 다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걷기, 수면, 감정관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심장은 움직임 속에서 회복하고 잠 속에서 재생하며 평온한 마음 속에서 오래 뜁니다. 여러분, 심장은 믿음직한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 역시 묵묵히 평생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심장을 다시 사랑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걸 다시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약의 종류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5년 전 아침 산책을 나가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운 좋게 근처를 지나던 분이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이 멎은 지 3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응급시술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진료실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는 그날 같은 공포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한번 멈춘 뒤부터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보다 습관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는 늘 이렇게 썼다고 하셨죠. 오늘도 뛰어줘서 고마워, 내 심장아. 그 한 문장이 그분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식사 후엔 20분 동안 천천히 걷고 밤 10시가 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짠 음식 대신 채소를 늘리고 감정이 복받칠 땐 참지 않고 사람을 찾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자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숨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년 뒤 정기검진 날 그분의 심전도는 저도 놀랄 만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혈압도 교과서처럼 일정했고 혈류 속도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깨끗했죠. 그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제 심장이 제 친구 같습니다. 걔가 지칠까봐 하루를 천천히 살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심장은 마음의 리듬과 함께 뛰는 존재라는 걸요. 우리가 서두르면 심장도 불안해지고 우리가 고요해지면 심장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심장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펌프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의 기록기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웃고 얼마나 화내는지를 모두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다정히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나를 돌봐줘 하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늦은 밤에 스마트폰 대신 30분 일찍 잠들기, 짜게 먹던 국물은 반으로 줄이기, 아침에 감사의 한마디 쓰기.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살립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심장을 봐왔지만 진짜 강한 심장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심장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낄 때 가장 오래, 가장 고요하게 뛸 수 있습니다. 백세동행 여러분, 심장은 우리의 시간을 세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오늘부터 천천히 다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켜드릴 의사이자 친구 백세동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도 따뜻하고 힘있게 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